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4월 12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문화인 꼭지로 하나 골랐죠. 제목이 좀 독특하죠. 기도가 필요한 때. 기도는 뭐 교회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국이 우리가 저는 이제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내란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윤석열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던지는 그 나오면서 던진 메시지가 나라 국민 위한 새 길을 찾을 것. 네, 일관되어 있거든요. 다 파면된 후로부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계기는 어떤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안이 더 확대될 것인지 아니면 사그라들 것인지는 한덕수의 대선 출마 여부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이것은 이제 한덕수하고 트럼프가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경고성 통화였습니다. 대통령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자, 그 이후에 윤이 관절을 비우면서 한 말이 이렇죠. 이것은 한덕수가 출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네가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쓴다. 자,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라도 우리 전체를 위해서 지금 왜냐하면은 파면이 된 이후에 그 법적인 사실에 대해서 일견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꽃피는 또 계절도 오고 해서 마음이 이완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그럴 시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주말이고 하니까 문화힘 꼭지를 골랐는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영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을 당하면은 뭐 좋은 일이죠. 저는 이 사안이 뭐 심각하거나 덜 심각하거나 간에 피를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순리가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 올 만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전체 역사가 그랬고 최근 수십 년간의 역사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늘의 뜻이 순리대로 되기를 바랄 따름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대형 대박 사건이 터질 때 전 세계에서 쓰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권에 따라서 오마이갓 다 아시는 거고, 알라후 아크바르, 이거는 이제 아랍 쪽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리 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은 아크바르, 크바르가 크다는 뜻이고 아크바르는 최고로 크다. 정말 그래서 대충 신은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우리 이제 옛날 궁예 드라마로 잘 알려지는 엄마니 밤매험이 있고, 이거 뭐 다 같은 뜻입니다.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표현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뭐 약간 희화되고 있지만 수리, 마하수리 같은 것도 불교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의 고유의 것은 없느냐? 있다. 이겁니다. 아싸라비아. 네. 이거 좀 웃기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일 당첨이 됐거나, 그래서 복권에 당첨이 됐다. 아니면 내가 뭐 카드 놀이를 하는데 패가 정말 잘 들어왔다 했을 때 쓰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 아싸죠, 아싸. 아싸. 네, 그 아싸가 이겁니다. 그 어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의견을 드려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아싸 하는 거 말고 아싸라비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아싸리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아싸리하다, 화끈하다, 맺고 끊는 게 분명하다, 화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싸리하다는 게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죠? 자, 여기서 하나 추정할 것은, 제가 조선의 국호를 옛날에 이두식으로 읽었을 시, 원래 고조선 시절에는 그것을 아시라고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내지는 아사라고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달이 된 거죠.
그죠? 거기에서 유추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앗은 그 앗입니다. 사라. 보면 이제 아싸라 요까지가 이제 주요 어근인 것 같거든요. 아싸리하다 이야기할 때처럼. 그래서 이것이 앗이 태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이게 정말 기도문이구나. 우리 수리수리 마수리가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쓰이고 있잖아요. 오마니 밤매요. 오마이 갓. 뭐 알라우 아크바르. 네, 희화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싸라비아도 그래 된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내용을 음미해 보면은 우리가 종교 이전에 인간이 만들어낸 또 철학 체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아주 원형질적인 그런 신과 또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비추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의 계기가 됐던 것은 제가 이걸 봤어요. 이게 문화유산 채널에서 나온 건데 14세기 고려 후기의 무덤을 2014년에 발굴을 했는데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다. 전북 순창에 있는 무덤입니다. 자, 고려 후기의 지역의 유력자의 무덤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글자들이 보여요. 이게 범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 이게 200-300여 자가 나왔어요. 검으로 칠한 겁니다. 관짝 안이나 관짝 뚜껑 위에 있거나 뭐 그렇게 하여튼 관에 쓴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보니까 이게 이거예요. 위에서 이게 뭐야 6글자하고 7글자죠. 13글자 이걸 계속 반복해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에서 육자진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위에 그 온마니 반매험을 산스크리트어로 적용합니다. 밑에는 파지옥 진언이라고 해서 움카라 야 스바하. 자, 요거는 이제 지옥을 피하자는 내용이고 위에 육자지는 저거는 그거죠. 그냥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 이 두 개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외우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 주문이죠, 주문. 예. 자, 이걸 보다가 제가 조금 가끔 이렇게 채집해 놓는 내용들하고 좀 꿰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 결론은 아싸라비아가 된 건데 그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이거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문명이라는 것이 한반도에 계속 그 모든 것이 한반도에서 피고 지었을까? 우리 인종적인 부분도 분명히 그래요. 제가 인종을 다룬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계열. 우리한테는 남방 계열의 피도 있고, 근데 모계 쪽의 계열을 보면 여성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보면은 우리는 중앙아시아 쪽이고 만주 쪽하고 현재로서는 제일 가까워요. 중앙아시아 피도 좀 들어 있어요. 유럽계는 아니에요. 근데 남자 계열의 유전자를 보면은 동남아 유전자도 좀 들어와 있어요. 자, 요런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문화적인 부분도 보면은 우리가 한반도에서 고립된 상태로 계속 있었고 누가 물어다 주는 고급 문명을 전수받아서 지금 이 정도 상태에 이르러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의 세력 구도랑 수천 년 전의 세력 구도는 딴판이에요. 그때는 유라시아의 그 초원 지역이 문명의 고속도로였습니다. 예, 거기서 문명이 꽃이 피고 지고 했어요. 전달되고. 그리고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수천 년 앞섰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의 조상들이 터전을 잡았다고 봐지는 그 요하 문명, 공산 문명 그 지역이 동북아에서 최고로 문명이 먼저 발전한 곳이고 중국 한족의 문명인 황하 문명보다 1,000년, 2,000년 빠른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것은 그 흔적을 누가 얼마나 많이 나눠 가지고 있느냐 이런 데서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 스케일의 한계를 떨쳐버리고 확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카자흐스탄에서 3,400년 전에 지어진 피라미드라고 해서 여기 소개되는 내용이고 밑에 거 보면은 위에 사진은 전체적인 걸 보기가 좋은데 딱 보면 여러분 뭐 생각나십니까? 장군총 생각나시죠? 광개토도양 무덤이라고 봐지는 그죠? 그리고 지금 한성 백제 시절에 초기 무덤도 딱 저런 형태예요. 그 이후로 이제 백제가 저기 충청도나 전라도 쪽으로 가면서는 무덤이 이제 동그랗게 봉분형으로 다 바뀌었지만 그래서 저거는 부역의 무덤이다. 그리고 그것이 중앙아시아도 똑같은 무덤을 갖고 있다.
자, 밑에 거 보시면은 사람이 조그맣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그게 거대한 구조물은 아니다. 장군총은 상당히 거대한 구조물이다. 이 정도 되는 급은 집안에 가면은, 만주 집안에 가면 우리는 막 수백 개, 수천 개씩 있어요. 이 정도 규모 되는 것은.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돌 무더기로밖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럼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뭐와 같으냐? 저기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지은 소위 말해서 잉카 문명, 안데스 문명, 거기에 그들이 태양의 신을 모시던 신전의 모양이 딱 이래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인들이 세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 도시 국가들의 그들이 지었던 그 신전도 딱 이 모양이잖아요. 자, 이것이 다시 전해져서 피라미드, 이집트로 가면 피라미드가 됩니다. 이거는 동양과 상관된 문명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없어요, 이런 전통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도 우리 동양 사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땅은 사각이고 하늘은 둥글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전이 이런 모양을 취하게 된 건데 나중에는 그게 사람의 무덤으로까지 이제 전용이 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런 문화적 공통성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뭐 가시는 분 계시겠지만, 네, 이런 유사성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관찰이죠. 예, 예. 또 볼까요?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린 것 같은데 터키에서 12 온이에요. 온. 우리 온 세상 할 때. 그래서 우리 숫자라는 것은 여러분 온 세상, 온누리, 그죠? 자, 그게 옛날에는 신만이 베풀 수 있는 완벽한 최대치의 숫자란 말이에요. 백자가 그렇죠. 백자가. 네, 그게 바이칼 할 때 그 바이란 말이에요. 그게 넉넉하고 많다는 뜻이에요. 그 동네 이야기로 그게 백자로 낙착이 된 것이고, 두만강 할 때 만자도 많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숫자의 유래들도 보면 다 그런 거랑 좀 상관이 있습니다. 저 멀리 터키에서 10이라는 글자가 왜 우리의 온누리, 온 세상하고 의미가 똑같으냐는 거예요. 네, 오는 또 우리나라 말로 천의 순수한 우리말 이런 식으로도 알려져 있죠. 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 자, 이것은 몽골의 씨름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인데, 자,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헛둘 이런 표현이 아마 들릴 겁니다. 엄청 비슷해요. 우리도 정확하게는 하나 둘이지만 운동할 때 보면 헛둘 허이 너희 이렇게 하잖아요. 같습니다. 몽골은 보면 볼수록 우리하고 친연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했다. 예, 우리하고 상당히 가까웠다. 예, 우리께도 몽골께 많이 숨어 있다. 근데 몽골은 우리 것보다 좀 거칠다. 그들의 활도 우리의 활이랑 거의 같거든요. 가꿍. 그렇지만 그들의 만듦새나 만드는 과정을 보면 세련미는 떨어져요. 몽골의 많은 것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더 깊이 있게 그들이 스스로를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자, 어느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리 곁에 붙어 있었다, 몽골이. 유전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 자, 이거 보면은 몽골에서 고시래를 하는 풍습입니다. 고기를 새로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후러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불에 달군 돌을 고기에 넣어가지고 고기를 찌는 건데, 사람이 먹기 전에 한 조각 잘라서 집 밖으로 나가서 하늘한테 고시래를 합니다. 이게 몽골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고시래라고 하죠. 자, 지금도 이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을 거예요. 주택 같은 데 가면 아침에 차례 지내고 나서 뭐 밖에 이렇게 신문지 싸서 내놓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직접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리고 지금 배를 타거나 이럴 때도 고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아직도 동반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고시래라는 글자 표현하고 고사라는 표현이 상당히 뿌리가 같은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감히 하거든요. 뭐 고시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 환단고기하고 관련된 부분, 뭐 옛날 당군의 이름 중에 하나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불에 대해서도 고시를 하더라고요. 고기를 잘라서 화덕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뭘 주거나 받을 때 자세가 우리랑 똑같아요. 단지 두 손으로 받는다가 아니라.
자, 이거는 또 몽골 실험꾼들이 밥 먹는 건데 사고를 넣고 양이에요. 양 사고를 넣고 물을 끓이더라고요. 그 육수를 내요. 우리 곰탕이랑 비슷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저렇게 피를 안 빼고 넣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그렇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좀 거칠어요. 우리가 지금 멸치 육수나 이런 걸 먹게 된 지는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후에 와서 제가 본 자료에서는 그전에는 우리나라의 육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기 육수였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탄수화물이 필요하니까 그 동네에 맞는 탄수화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메밀을 했죠. 그죠? 그러면 그게 냉면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훨씬 섬세하게 처리해야죠. 육수를. 아마 이렇게 먹으면 우리는 되게 느끼하거나 맛이 텁텁하거나 막 이럴 거예요. 고기 냄새 많이 나고. 예, 근데 원리는 같아요. 이거는 푹 익었을 때 그 뼈를 꺼내서 골수를 발라 먹는 모습이에요. 예, 이거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우리 어디서 이런 모습 자주 연출됩니까? 예, 뼈다귀 해장국 먹을 때 이거 많이 나와요. 그게 해장국 중에 많은 게 외국에서는 부산물인데 우리에서는 식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값싸게 외국에 수입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고기도 많이 붙은 채로. 예, 거기는 버리는 걸 겁니다, 아마. 자, 이런 모습도 상당히 비슷해요. 아시죠? 요 맛. 고기가 제일 맛있잖아요. 뼈 사이에 신경이 들어있는 그 골수 부분. 네. 여기도 그걸 제일 맛있어 하더라고요. 자, 여기다가 고기를 넣고, 면을 넣어서 칼국수처럼 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여기서 되게 친근감을 느끼거든요. 이게 아마 중국 사람한테 줬으면 이렇게 먹었을까? 일본 사람한테 줬으면 당연히 들고 먹었겠죠. 중국 사람도 들고 먹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릇의 크기가 그냥 달라요, 우리랑. 자, 일본이나 중국이랑.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칼국수 먹는 거랑 똑같잖아요. 단지 숟가락을 들어서 그렇지. 예. 자, 우리나라의 숟가락 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이걸 보다 언뜻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의견입니다, 그냥. 밥을 말아 먹는 문화가 많았다. 해서 그렇다. 국밥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국에다 밥 말아서 잡수시는 분 많죠? 예. 그리고 젓가락은 반찬을 집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근데 중국과 일본은 대부분 젓가락으로 다 해결해요. 물론 숲을 떠먹는 숟가락이 따로 있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젓가락이에요. 자, 그러면 밥공기를 덜어야 돼요. 뭘 먹으려면. 국물도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밥을 말아 먹는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젓가락 가지고는. 맛도 안 나고. 이게 되게 비슷하잖아요, 우리랑.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되게 우리나라의 덩치 큰 씨름 선수들이 밥 먹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랑 상당히 가깝다. 먹는 것도. 예. 단지 우리보다 좀 투박하다. 덜 세련돼졌다. 이런 정도 표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중국도 아마 주로 나무로 된 젓가락을 쓰는 것 같아요. 일본 나무 젓가락 쓰시는 거 아실 거고. 근데 우리는 왜 쇠 젓가락인가? 저는 써보니까 쇠 젓가락보다 나무 젓가락이 필요하던데. 앞에 약간 이렇게 마찰력도 좋고 가벼워서.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화와 상관이 있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저 나라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도 쇠로 된 젓가락을 쓴다. 철기가 선진 문명의 상징이던 시절에. 예, 그건 여러분 아시죠? 가야가 철기로 유명했다는 거.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의 수준을 이야기해 줬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인들도 다 고인돌 무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거에 한 증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무덤에도 고려 후기의 무덤에도 청동으로 된 숟가락과 젓가락이 나옵니다. 그 많은 무덤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무를 깎아서 수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인들도 쇠젓가락 썼다 어느 순간에부터는 그게 우리가 앞서갔다는 겁니다, 먼저. 네. 자, 몽골 말과의 그 친연성에 대해서는 자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또 하나는 어떤 이제 이런 영상은 제가 이게 채집한 것들을 기록해 놓는다 그런 또 목적도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려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몽골에서 말을 갖다가 머러라고 한다. 우리 말과 되게 비슷합니다. 과거에 받침이 주로 없었던 시절의 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말어 이렇게 읽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의 같다.
자, 몽골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은 지금도 세계에서 드물게 정말로 야생마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보면 알타이 지역하고 몽골에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원래 말이 없었어요. 거기 지금 야생말이라고 있는 거는 집에 있던 말들이 풀려나가가지고 야생말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말이 가축화된 곳이 그쪽이니까 말이란 말도 아마 그게 가장 먼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중국말로도 이거를 마 이렇게 읽잖아요. 예. 자,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 자갈치라는 표현, 부산에 자갈치 시장이 있습니다. 자갈치 과자도 있죠. 그래서 작은 갈치냐, 잔 갈치냐, 그런 해석도 있지만 저는 몽골어에서 한 해석이 제일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치는 뭐냐면은 그겁니다. 누르하치, 갑바치 할 때 치, 저치, 이치 할 때 치,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마루치, 아라치, 그죠? 그러면 자가르가 뭐냐? 몽골 말로 생선이다, 물고기다. 자르가치, 자, 그러면 자르가치는 뭐냐? 물고기 잡는 어부다. 어부를 위한 시장, 자갈치 시장. 예, 그게 저는 대박이라고 봅니다. 예, 수많은 어종이 그래 되는 곳인데 장갈치만 보고 거기를 장갈치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좀 멋있는 생선 이름을 붙였겠죠. 생선 이름을 붙이려고 마음 먹었다면. 자, 그 말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쓰던 말인데 어느 순간에 사라져서 우리가 더 이상 쓰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봐줘야 돼요. 몽골 사람이 여기까지 날라와가지고 뭐 장명해 줬을 리는 없잖아요. 이런 한 어원에 대한 제안을 드려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돼요.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고 이런 규칙을 찾았을 때 이 규칙이 다른 데도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과학적인 접근법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합시도 해볼까요? 제가 이거 골라둔 다큐. 몽골 다큐를 초기에 만들었을 때는 그때 가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묶어서 보여준 걸로 보는데 몽골에 있는 붉은 사슴이라고 아주 큰 사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의 이름이 저는 딱 와닿았어요. 마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록. 네. 왜냐? 좀 전에 말이었잖아요. 이 말은 말에서 온 거예요. 말처럼 크다는 거예요. 록은 뭐냐? 빛난답니다, 여러분. 빛난다. 번쩍인다. 알록산에난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알은 신성한이고 저기 아랍에서는 알라랑 같은 표현이에요. 록은 빛난답니다. 그래서 영어의 식으로 있는 영어에 있는 좀 여자의 고전적 이름 록산나가 예 럭스 하는 거 있죠. 예 럭조리 할 때 그것도 럭도 그 어원이 그겁니다. 번쩍번쩍 빛난다는 뜻입니다. 록산나의 그것도 같은 거예요. 하나는 R이고 하나는 L이지만 그거는 여기저기 따라서 분화가 됐을 따름이에요. 즉 말처럼 빛난다. 그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장명을 했을 때 이 사슴에 대해서 가진 시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뭐야? 말처럼 일단 크다. 그리고 록자는 되게 신성한 데 붙이는 거거든요. 말처럼 크면서 멋진 말이다. 근데 록자가 우리가 노루할 때 노루를 한자로 록자로 써요. 녹용할 때 녹.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록자도 여기서 왔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수락산, 설악산, 북악산, 악. 우리나라 또 한자로 낙착이 된 게 바이할 때 악 있잖아요. 악. 안반할 때 악. 또는 그런 거의 글자로 이게 수용이 된 것 같아요. 한자로. 설악산, 수락산 저는 같다고 봅니다. 예, 뭔가 번쩍번쩍하는 산이에요. 관악산도 악산이에요. 북악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바위탱이가 많은 산들에 악산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록이에요. 록. 얼룩 말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알록달록이죠. 예? 알록달록 예쁘다고 표현 쓰죠. 알은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이 반짝, 그 다음 또 달이 반짝. 알록달록입니다. 요 록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말 더하기 반짝반짝 멋있는 동물이에요. 그런 사슴.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지치기가 된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사례들로 라고 제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차가 알럭이라고 몽골의 설날 먹는 차가는 아마 희다는 뜻인 것 같아요. 흰 쌀밥이에요. 거기다 건포도하고 유제품을 넣었다. 즉 이렇게 뭐 치즈 같은 거 하고 이게 보면 시큼시큼한 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콩밥 같은데 콩이 아니고 이것은 건포도예요. 건포도. 설탕도 넣었네요. 그걸로 지은 쌀밥이다. 기본적으로 하얗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름이 뭐예요? 차가 알럭이에요. 알럭. 알록달록 할 때 알록이에요. 즉 점점이 박혀 있는 게 알록달록 하다라고 뭐 달록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알럭이라고 몽골 사람들이 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같아요. 여기다가 말 붙이면 알록말이잖아요. 그죠? 예, 얼룩말. 얼룩이죠, 얼룩이. 예. 자, 오늘의 주제 아싸라비아로 왔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예. 몽골의 설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차강사르다. 차강은 하얗다는 뜻이다. 아까도 차강 알락인가요? 예, 차가 알락이라고 했죠. 같은 거예요. 예, 차강사르다. 사르가 뭐냐? 이렇게 설명북과 읽어드릴까요? 하얀 달이라는 뜻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한 해가 되기를 비는 명절이다. 예, 이 말은 차강사르가 정말 대보름을 기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달이잖아요. 차강사르가 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글 번역기에다 넣어봤어요. 우리말로 달 치니까 몽골 이름으로 사르가 나오더라고요. 차강사르. 몽골에서는 달이에요. 그러면 아싸리하다. 설명이 다 된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앗은 우리 조선의 옛 이름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아사. 왜냐? 아사 달이고 조선이니까 아침 조자죠. 그때도 우리는 아침을 아마 아침이나 아사라고 읽었을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아사라고 하잖아요. 아침을. 그 다음 선 뒤에 선자는 뭐 신선할 선자인데 그 한자로 의미를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뒤에서는 시옷이다. 뒤에가 이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의 이름은 아사였다. 내지는 아시였다. 네, 그건 아사달과 일맥상통한다. 수도의 이름과 국명이 동일했다. 자, 그것을 이제 이두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후대에 다시 후손들이 세운 나라를 조상의 그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원래 발음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으로 창명이 된 것이다. 조선이라는 국명을 상당히 값어치를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자, 그래서 앗은 태양, 사라는 달이다. 해와 달이에요. 해와 달. 그다음 비아는 빌다에서 왔다고도 왔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즉 해와 달 그리고 나예요. 내가 이 말을 뱉고 있잖아요. 해와 달과 나의 조화가 맞았다. 삼위일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맞아서 나한테 그런 운이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조화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뱉는 감탄사예요. 아싸! 아싸리 하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앞뒤가 딱딱딱딱 맞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후회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딱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나 철학이 있기 전부터 했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삼자를 좋아하는지 아실 거예요. 화투를 쳐도 그렇죠. 3강이 있죠. 그 다음 5강이죠. 천지인을 기본으로 잡고 그 다음 태양계에서 우리한테 영향력을 주는 목화 토금술을 5개를 해서 그게 점성술처럼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숫자는 5예요. 왜? 5가지 요소들로 작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게 동양의 어떤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명리학에서의 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리듬대로 돌아간다고. 그 핵심은 우리 한글의 창제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하늘과 이제 태양과
달. 그 양쪽의 에너지를 번갈아 가면서 받아서 리듬을 타면서 내가 존재한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 한족보다 훨씬 먼저 해양 민족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달이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거예요. 서양의 문명에서는 달이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취급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를 많이 탔기 때문에 달에 의해서 조수가 결정된다는 걸 우리 조상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해와 달의 역할이 저는 반반이구나. 그 사이에 내 돛담배, 내 목숨이 거기에 달려 있구나. 달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응? 그런데 알은 유입된 말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왜냐? 우리는 해라는 말을 알이란 말이 완전히 밀어내지 못했어요. 알이란 단어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많이 쓰이고 있지만 밀어내지 못했어요. 해와 달이에요. 달도 어떻게 보면 수입된 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면 아주 역사가 오래됐던 말이거나. 근데 거기에는 또 사라가 들어있어요. 몽골에서만 보이는 이 사라라는 단어. 뭐 다른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 문화에 되게 복잡, 미묘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이런 단어는, 이런 표현은 예전에 뭐라고 할까, 무당들이 썼던 표현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제사장들이 쓰는 표현 시대까지 올라가는 단어일 수가 있어요. 표현일 수가 있어요. 아싸라가. 역사가 아주 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달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전에 사라란 말을 썼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일본말에 보면 접시를 사라라고 그러죠. 한사라 할 때. 일본말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사라. 그 말이 어디서 왔느냐? 둥글다에서 왔다고 봐지거든요. 달처럼. 아, 예. 그것도 지금 막 든 생각입니다. 예. 달도 외국에 수입된 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사달의 달 말이에요. 자,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아사달이 거의 발음이 똑같게 아프가니스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우리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랑 같이 겹쳤던 인류의 한 조상의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멸망했죠. 사라졌고 그 DNA가 일부 호모사피엔스 둘이가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이제 새끼를 놓을 수 있는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우리 현생 인류 유전자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밑에 글자 작아서 설명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네안데르 더하기 탈이에요. 탈은 계곡이란 뜻이에요. TAL이나 THL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계곡이란 뜻인데 영어로 말하면 데일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다. 왜냐하면 영어에 큰 영향을 준 게 고대의 독일어거든요. 그다음 바이킹. 그게 지금도 말이 비슷하잖아요.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데하고 독어는. 그게 그들이 이제 최초로 영국을 그 당시에는 이제 문화 수준이 제일 처진 데죠. 정벌 하면서 그 영향이 그게 영어의 원뿌리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또 프랑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프랑스도 좀 들어오고 이랬던 것인데 탈이 대일이 됐다. 이런 명칭을 찾으면 즉 이 말은 중부 유럽에 가면은 탈자로 끝나는 지명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니엔다러라고 돼 있는데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영어에 남아있는 미엔더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데 미엔드링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굽이 신다는 뜻이에요. 계곡이 이렇게 돼 있는 계곡이다 이런 뜻으로 좀 봐지거든요. 우리 현해탄 한자로 다 표현되어 있죠. 아니에요. 큰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현해탄 검은 바다의 계곡이에요. 즉 일본과 우리 사이를 계곡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거는 고대 탄자는 우리 고구려 말에서 계곡입니다. 한탄강, 큰 계곡 같은 강이에요. 다 설명되죠? 오타니 쇼헤이, 미국의 죄송합니다. 일본의 천재 야구 선수 오타니가 큰 대자에 곡자입니다. 곡자, 계곡할 때 곡자, 큰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오타니잖아요. 예, 아사 달. 데일하고 탈하고 달하고 우리 또 땅이란 말도 있죠. 이건 다 비슷하다. 뿌리가 같다. 예. 그래서 달 전에 사라란 말이 있었다. 그게 아싸라비아에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게 원래 우리가 썼던 말일 수도 있고 그것은 해와 달 해처럼 아래의 침범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버텨낸 게 아니라 사라라는 단어는
아마 좀 밀려났나 보다. 달이란 단어에 의해서. 달은 꽉 잡았거든요. 온달, 온돌, 돌멩이, 돌, 달. 예. 사라는 말은 일본에도 남아있다. 일본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몽골에 쓰는 달을 사라라고 한다. 네. 그래서 아싸라비아를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또 이게 아주 이제 우리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게 어워라는 몽골식 돌탑인데요. 이거를 돌면서 좀 탑돌이를 하는 색이에요. 그 탑돌이라는 게 과연 그게 불교적인 부분이냐? 절대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은 중앙아시아 곳곳에 있어요. 이런 탑을 쌓는 부분은 우리가 한 돌, 두 돌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 돌, 두 돌. 돌 사진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옛날에 돌 사진을 보면 제가 밑에 적은 것처럼 도 밑에 리얼하고 히읗이 있었는데 요즘은 히읗을 안 쓰고 돌만 써요. 근데 북한에서는 아직도 기념식 할 때 맷해 맞이, 뭐 맷돌 맞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돌썰 맞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뭔 뜻이냐? 이 밑에 히읗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발음으로 옮겨 쓰는 거예요. 그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면 과거에는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한 돌을 지금처럼 한 돌을 맞아 이렇게가 아니라 한 돌을 맞아 이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뒤에 히읗이 숨어 있을까 그러면? 그것은 돌이라는 단어가 돌이에요. 돌쌓기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돌쌓기에. 자, 그것은 뭐냐? 과거에 언젠가에 또는 오랫동안 1년에 하나씩 돌을 쌓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를 기념을 해서. 그 원형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등산로 입구에 들어가면 신성해지기 시작하는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산이 좋다. 역시 산이 좋네. 공기 좋아. 하면서 약간 신령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지점에 보통 사람들이 돌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돌탑들 많이 모여 있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문적으로 쌓는 사람들도 있죠. 아주 크게. 그 지역은 우리 과거에 우리의 문화적 DNA 속에 있는 겁니다. 신계로 들어가는 지역이라는 표시란 말이에요. 신의 영역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가 하늘을 지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까 카자흐스탄에서 본 그런 우리 강개토대 장군총 같은 그런 무덤 형식. 그 재단이잖아요. 그걸 크게 만든 탑이에요. 그걸 예전에 언젠가 돌을 하나씩 쌓기 시작한 거예요. 1년에 하나씩. 그래서 시어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밑에다가. 자, 이런 돌이라는 게 예전에 제가 영국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영국에는 몸무게를 우리말로 하면은 너는 돌이 몇 개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스톤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지역에 쓰는 표현인 겁니다. 돌에 대충의 무게가 있어요. 너 무게 얼마? 그러면 나는 뭐 스톤 3개 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라는 것은 인간이 과거에부터 어떤 정성을 표시하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던 다목적 도구이자 신에 대한 지향점 또 존경을 표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쌓는 거죠. 그리고 돌아요. 돌아서 영혼을 빌죠. 저게 되면 이제 저기 나중에 오방색기가 걸리죠. 오방색기가. 예, 오방색은 또 방향을 상징하기도 해요. 동서남북 그리고 가운데.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해와 달,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동전 같은 거 놓고 뭐 음식물 주고 여기다 그걸 하는 거죠. 이렇게 탑돌이 후에 염원을 빌고 그다음 고수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무덤 가서 술잔 따르는 거랑 비슷하죠. 이것도 고수례예요. 일종의. 이런 것들이 뿌리가 다 같다. 되게 오래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전을 하면은 나뭇가지에 우리 정월 대보름 때 보면은 나뭇가지에 불 붙여놓고 하늘에다가 염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대상이 해가 아니고 달이에요. 정월 대보름에 하는 거니까 밤에. 그리고 그 주위를 탑돌이 하듯이 돌죠. 그러면서 강강수월래도 나온 거죠. 예, 옛날에 강강수월래에 대한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친숙하다. 한국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다. 우리의 문명의 원형이 저기에 들어있다. 밥 먹는 것부터까지, 밥 먹는 자세부터, 밥 먹는 방식까지 우리랑 비슷하다. 네. 자, 박인데 우리가 대박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박이 어디서 왔을까? 그 박이 저 박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큰 박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단히 박다예요. 이것은 우리한테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박혁거세가 밝은 거식이라고, 밝은 거석한 거식이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치원이 말한 풍요의 도가 밝음의 도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발해가 밝은 알, 발알이 됐다. 박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했다. 그것은 우리의 철학이었다. 예, 아싸라비아 할 때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했어요. 서양 문명, 많은 문명에서는 태양의 밝음만이 소중했다고 생각했지만, 맞죠? 우리가 지구에 쓰는 모든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달의 빛도 엄청나게 소중하다.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게 나온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고급적인 해석이에요. 달을 친근하게 보잖아요. 햇님, 달님이 동격이에요. 그도 말씀드립니다만 서방의 문명에는 그렇지 절대 않아요. 두 밝음은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 조화가 무너지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인간이 처신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천지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박은 대단히 박다는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행복하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단히 박다. 자, 그러면 저 박을 봅시다. 박을. 저 박은 왜 박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보름달 같잖아요. 보름달 같잖아요. 그래서 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밝은 것의 한 축인 달과 같기 때문에 박자를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외국에서 들어온 박처럼 비슷하게 생긴 채소는 뭐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들어온 호박이라고 불렀습니다. 호자는 뭐냐? 우리말로 치자면은 오랑캐들 문화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 것이 된 거에 호자가 많이 붙었어요. 호빵, 호떡 이런 것처럼. 그래서 호박이 된 겁니다. 즉 박이 호박보다 훨씬 우리하고 오래 있었다.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거꾸로.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싸라비아를 외치면서 아싸라비아 순리대로 인간이 할 것은 인간이 하고 해가 할 것은 해가 하고 달이 할 것은 달이 하는 그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는 아싸리한 그런 주문을 우리가 지금 외워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는 대박이 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뭘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